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봄 기운도 이제는 완전히 넘어가고 본격적인 초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계절만큼이나 정책도 확 달라질 거라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밤마다 찾아드는 모기랑 더운 날씨만으로 충분히 짜증나실 텐데 과태료까지 물게 되면 정말 화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5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잘 확인하시고 피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부자정보입니다. 이제 미성년자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전동 킥보드도 면허증을 따야 한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들일 텐데요. 뭐가 맞는 말이고 가짜 정보인지 몰라서 많이들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정안 자체가 4월부터 적용된다고 했다가 다시 5월로 변경하기도 했었죠. 당장 정책이 시행되는 5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길거리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 일단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 건 사실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규정해뒀거든요.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교통수단이 마찬가지인데요. 무면허로 몰다가 걸리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타다가 걸려도 애누리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태료 20만 원을 바로 때린대요. 물론 아이들을 처벌하지는 않고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미리미리 잘 알려둬야겠죠?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보충 설명드리자면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별도의 면허를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허는 2종 원동기 운전면허 혹은 2종 자동차 운전면허 이상의 자격증이니까요. 오토바이나 자동차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그 면허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그냥 이제부터 전동 킥보드가 차량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운전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전동 킥보드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음주운전,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보행자 보호위반 처벌 다 똑같죠? 뺑소니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 받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이거 항목 하나 어길 때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또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견인 조치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까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단속 구간으로 설정된 전체 지역을 단속한다고 하네요. 벌금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었던 게 이제부터는 각각 12만 원, 13만 원으로 4만 원씩 오르는 겁니다. 일반 도로에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했다가 걸렸을 때 과태료가 4만 원인 걸 감안하면 3배나 많은 금액이죠. 지자체 단속은 물론이고 단속 카메라도 늘리고 주민 신고제까지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참 많죠? 5월부터는 이 주식시장도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정지됐던 공매도 거래가 오는 5월 3일부터 재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허용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 소식을 전하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신개인 대주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핵심 내용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주식으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 한 주를 1,000원에 공매도했다가 주가가 9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사면 100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기관 등 대형 투자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해버리면 피해보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서 한동안 중단된 바 있습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식으로 혼자 돈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 소식을 접하자마자 우려를 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도 하죠. 금융당국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 시스템도 만들고 처벌 규정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만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개인의 공매도도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의 모든 증권사에서 문의할 수 있는데요. 전산 개발 일정을 감안해 17개의 사에서 먼저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죠.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차입기간 내에 대여자의 주식 반환 요구 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에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 중인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 중인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규 투자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거래 횟수 5회 이상 혹은 누적 차입 규모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7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요. 7천만 원까지 투자가 허용된 투자자가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 투자자라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매도를 하고 싶으시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3천만 원까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가 늘면 공매도 물량은 늘려주지만 거래는 60일 이내에 무조건 완료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주식시장 룰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 중인 분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려드린 정보들 잘 기억하셔서 바뀌는 정책 때문에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시니어 부자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